아직은 변방에 머물러 있지만 곧 정치 중심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마디로 인싸를 꿈꾸는 세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자 오늘부터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먼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 방송을 통해서 봤더니 한국당 당원이 아니세요. 한때 당원 한때. 지금은 아니시고. 지금은 아니에요. 예. 영입 1호였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마음만은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FA라고 해주시죠. 그냥. FA, 프리 에이전트. 좋은 겁니다. FA. 그렇습니다. 뭐 낙동강 우려할 될 수도 있는데. 네. 좋은 거예요. 뭐 류현진 선수도 이번 시즌 끝나면 그렇죠. FA니까. 네,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분. 요즘 뭐 남성들이 주로 이제 구매하는 잡지에 이렇게 잠옷을 입고 나오셔서 이 닦는 모습으로 많은 남성들이 판매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실제 한 달이 지난 뒤 결과치를 보니까 올랐습니다. 정말요? 예, 확인된 결과입니다.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정확히는 뒷표지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또 보기 중요하죠. 예. 전면이 아니 뒷면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표지 모델과 비슷합니다. 아하. 자, 역시 이분은 소개가 좀 앞이 깁니다. 예.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세 분 이렇게 사실 이제 저희가 원래 라디오 시선 집중해서 세 분이 진행하셨던 코너를 이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다. 이 세 분의 케미를 날릴 수는 없다 해서 이 시간에 딱 일이 끝나는 스포츠 뉴스 마치고 9시에 끝나는 직원을 찾아봤더니 우리끼리가 선배 이러고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부르면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세 분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저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나이 선수 이거 진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당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러지 않지 전혀 않나요? 없죠. 왜 하시죠? 그럼 서비스로 하는 거예요?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래서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에 지인을 잘 둬야 된다. 저희 패착이죠. 저희 뭐 낙선자 연합회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왜 저희를 왜 가까이 이렇게? 아니 근데 또 사실 세 분이 낙천자요. 제가 이제 시선 집중 저녁에 석근이어서 예. 시선 집중하시는 걸 라이브로는 거의 못 들었어요. 솔직히. 예. 그렇지만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아싸 모임이에요. 아싸 모임. 잘하셨어요. 네. 놀면 뭐해요? 그렇죠. 뭐 유튜브 조회수 광고 묵투면 뭐 회사에서 뭐 좀 주겠죠 뭐. 뭐 일단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다시피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그럼요. 유튜브는 좋다. 좋아. 자, 일단은 세 분을 한 단어로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우리가 또 그 예전 제목 다시 쓰는 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치 인싸라고 한번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좀 드세요? 다 알아요, 저희 낙선자인 거. 예. 사실은 이제 아싸인데 네네. 인싸를 꿈꾸는 사람들. 이제 뭐 또 우리가 늘 그 다음 스텝을 향해 또 달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예. 뭐 굳이 구분 나눠서 유세차 타본 사람 못 타본 사람 뭐 아하. 그런 구분이 있지만은 예. 남의 그런 유세차 얘기보다요. 타고 유세차가 아니라 이제 벽보를 걸어본 사람 못 그렇지. 걸어본 그렇지. 사람. 그게 맞겠다. 유세차는 저도 타봤어요. 네. 탈 수 있잖아요. 남의 유세차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벽보를 거느냐 안 거냐. 벽보 2번 걸어본 사람,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두 번 떨어진 저는 사람. 이 사람 유세차만 타봤어요. 아하. 확실히 그 분위기가 그 전에 369 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업입니다. 예, 좋네요. 다행입니다. 아침에는 업이 잘 안 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일찍이라 또 네. 다들 피곤하시고. 졸면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유튜브에는요. 네. 방통에서 안 보죠. 아니요, 요즘 볼 겁니다. 봐요? 예. 저희가 그 MBC 그건 계정으로 굉장히 걸어서 예리한 나가니까 질문이다. 그거 왜냐면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그거는 저희가 그 추후에 네. 한번 확인을 또 해볼 네. 텐데 네. 가급적이면은 너무 제가 욕하면은 진짜 그래요? 정확한 발음으로 욕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욕은 안 욕설 이런 것만 좀 오늘 한 가지 이 이 두 변호사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혹시라도 전화 허유루 아나운서가 혹시 명예훼손령에 걸리면은 두 분이 알아서 무료 변론해 주시기로. 제가 보기엔 아마 편집을 할 것 같아요. 안 걸리게. 알아서 네. 편집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 원래 진실을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그럴 수 걸긴 있죠. 걸어요 우선. 어쨌든 아니, 사실관계 설마 방송에서 진실 얘기했다고 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얘기해도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명예훼손이. 예, 그렇죠. 그렇게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제 이준석 의원께서는 뭐 아직까지 이제 젊은 정치인이시지만 상당히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 예. 어떤 용어들이 오래 각인되는지는 뭐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제 체득화돼가고 있는 과정 중긴 한데 네네. 이게 사실 정치 젊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이제 욕은 어차피 먹습니다. 젊은 사람이 패기가 없다.
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애늙은이가 됐다라고 네네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놈이 싸가지 없다라고 할 때도 있고 두 개가 양립하기 어려운 건데 둘 다 욕먹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예. 좋네요. 예, 과연 또 우리 이준석 의원께서 얼마나 이게 딱 유튜브 봤을 때 남을 만한 이 촌철살인의 예, 평가들을 좀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자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오프닝 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께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나경원은 황교안을 견제하나? 요거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 자유한국당의 뉴스 중에 관심이 있었던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유승민하고 함께해야 된다. 아하. 이 얘기를 던졌단 말이죠. 그랬죠. 한참 바른미래당 이렇게 열심히 막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데 네네. 어찌 보면 이제 폭탄을 탁 던진 거죠. 그리고 마치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얘기가 된 거 아니냐. 예.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야권 전체를 흔드는 구도였어요. 이제 지금 민평당도 흔들리고 있는데 민평당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른미래당은 계속 싸우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폭탄을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 약간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래 친박은 아니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어찌 보면 탈당할 뻔했잖아요. 탄핵 때. 탈당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았거든요. 예. 근데 원내대표는 친박의 지지를 받고 됐는데 지금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친박 세력을 다 잡은 거 아닌가. 그럼 본인이 살 길이 뭔가라고 제가 보기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친박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가 나중에 뭐 큰 꿈을 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원래 이제 어쨌든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우리 예.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자기가 뭔가를 더 큰 꿈을 꾸려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께서 또 어쨌든 바른미래당 쪽 사정 잘 아실 테니까 예. 사실 그쪽 입장에서 썩 기분 좋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이건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그러니까 폭력이다. 원하지 않는 데이트 이런 것도 좋다. 측면도 있고 과거에 예, 또 예. 표창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면 스토킹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저희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나경원 대표가 무슨 의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손학규 대표랑 저희가 싸우고 있는데 저희를 뒤통수 치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나경원 의원과 전화 통화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네. 저는 만난 적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근데 본인이 예. 예, 그때 예. 뭐냐면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를 갔다가 예, 나경원 예. 의원 오랜만에 이야기나 좀 하자 그래서 차 한잔 했는데 뭐 그래서 진심은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뭔가 보수 통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진심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거꾸로 저희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라는 게 뭐 많은 사람이 관심 못 받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제 약간 좀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다. 아니 근데 차 드실 때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바른정당 출신들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슨 뭐 이렇게 뭐 목표 정해놓고 움직인 조직이 아니라 저희 바른정당의 특징은 그냥 때 되면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라 가지고 뭐 계획을 짜놓고 하는 거 아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럼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감히 좀 추측을 해보자면 다른 이야기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을 어떻게 또 영입 리스트에 올리실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영입할 적인 아니죠. 영입이라는 거는 새로운 이제 정치 안 하던 분이 딱 영입을 하는 거지. 지금 이준석 의원은 이미 최고위원인데. 그럼 데이트 신청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데 영입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아하. 저한테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뭐요? 사안에 대해서 이 나경원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 근데 이게 말하자면 비단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이 생각할 거예요. 네. 왜냐면 내년엔 총선 치르려면 가뜩이나 판때기도 안 좋은데 그렇죠. 이 보수표 갈라져서는 비전 없거든요. 사실은 아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의원만 해도 본인이 두 번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할 때 보면 표수가 더 나왔다? 더 나왔잖아. 두 번째 아니야? 근데 왜냐면 두 번째 때는 표가 갈라졌어요. 첫 번째 네네. 이준석 의원 나갔을 때 16년에는 그때 이제 새누리당 단일 후보 나갔으니까 보수표 다 가져간 거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저 보궐선거 때는 표가 갈렸다고요. 네. 근데 표가 갈린 상태에서 민주당의 어떤 강력한 현역 의원들을 꺾을 수 있을까? 수도권 대부분 민주당 현역 의원이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선거는요
아무리 이슈 인물 난리 쳐도 구도 못 깹니다. 이준석 의원 아무리 뛰어난 사람 똑똑해요. 제가 봐도 네. 똑똑해. 능력 있어. 그래도 구도를 깨기가 쉽지 않아요. 보수 둘의 진보 저 여권 하나인데 그러면 그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통합에 대해서는.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어저께 이제 박형준 전 수석 예. 저 국회 사무 쪽에 있던 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길게 했어요. 오늘 신문에 나지 않고 인터넷판이랑 저 인터뷰한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예. 봤는데 봤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게 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황교안 존칭 빼고 유승민인 안철수 세 사람이 통합을 해야 된다. 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통합을 해서 공천 과정에서 사람 잘릴 것 자르고 혁신을 해야 된다. 왜 통합할 수 있냐? 안철수, 유승민이 존칭 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생각하는 이념이나 어떤 가치관의 차이보다 예. 황교안과의 차이가 더 적지 않냐. 어허.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밖에 길이 없다. 맞죠? 그럼 근데 뭐- 거기에 무슨 전제가 예. 깔렸냐면 그렇게 하려면 안철수, 유승민, 황교안 세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은 것들이 막 꼬여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 이제 아까 박형준 교수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뭔가 자꾸 이제 이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접착력을 가진 분들이냐. 아하. 사실 우리가 시간표를 조금만 되돌려 보면은 작년 말쯤 뭐가 있었냐면은 이 비슷한 역할을 전원책 변호사가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예. 무슨 뭐 다 통합해야 되는 이런 얘기하다가 본인이 튕겨나가셨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까 말했던 그 둘이 비슷한 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접착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정치사적으로 대선 주자들 묶어내는데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있다면 DJP 연합 정도인데 그건 DJ가 본인이 나섰기 때문이지 중간에 어떤 거간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유승민,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이 만약에 통합의 주체들이라면은 이분들 입을 주목해야 되지 주변에서 무슨 거간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비중을 두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하나 받아서 말씀드리면 예.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DJP 연합이란 거는 나쁘게 말하면 그건 야합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네. 예전에 저 YS 3당 합당도 그렇고 결국 YS 3당 합당하면서 대선 먹었습니다. 네. DJ도 DJP 연합해서 대선 먹었어요. 예. 나쁘게 보면 야합이에요, 그건.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큰 아이디어를 통한 큰 변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정권을 창출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적인 어떤 결합이 된 거죠. 예. 3당 합당도 그렇고 DJP 연합도 그렇고. 근데 그거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큰 판을 볼 수가 있고 예. 당에 대한 완벽한 장악력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따라와. 내 생각에 다 있어. 무슨 뭐 말씀인지 이런, 이해가 그렇죠? 가네요. 예. 근데 황교안, 유승민, 죄송합니다. 뭐, 안철수 이 세 사람이 방금 그 싸우자고 한 것 정도의 같은데. 버금가는 정치력과 장악력이 있느냐 자기 세력에 대한 그거 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경준 수석이 풀어내서 옛 구원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감정적인 거. YS는 노태우 당시 저 대통령하고 감정이 좋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주 안 좋았겠죠. 당시 DJ는 JP하고 좋았겠습니까? 음. 안 좋았거든요. 그걸 풀어내는 게 정치가 진짜 창조적인 건데 그걸 할 만한 그릇이 되냐 이 세 사람이 예, 예. 황안 유가 안 된다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또 이제 제가 앞에 얘기를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이준석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성립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 되려면 한쪽은 굉장히 관심이 없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구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 의원들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아니면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이제 유승민 걔나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서로 필요를 해요. 한쪽이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배제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근데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네. 만들어졌으면.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뭐 와서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 속에도 보면 누군가 그 모양만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건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두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말하는 이제 마음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판만 일단 깔아주고. 그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 이제 오늘 그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한 1.6%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한당이 조금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갭 차이는 좀 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요런 움직임들, 특히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현재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이건 정말 위협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요거 약간 그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야구 경기 보는 느낌으로 7이닝 무실점은 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후자 쪽에 가깝죠. 아, 왜냐하면 우리 당의 여유가 아직 모든 있다. 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사실은 당내 경선에 다가 있습니다. 관심이. 아, 네, 청와대 현역들은 대부분 이제 청와대 뭐 수석이나 출신들이 한 4, 50명 나오기 때문에 예, 이분들과 경선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아. 왜냐면 신인 가산점 주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나왔을 때 예. 5대 5란 말이에요. 당원 그렇죠, 모집 그렇죠. 5대 5기 때문에 사실 모든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다 7월 말까지 당원 모으러 갔어요. 원외들도 또 원외 지역구에도 또 될 만한 지역에는 뭐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당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내 경쟁자들과 어떻게 싸울 거냐 다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도 그래가지고 180석 한다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이제 김태현 같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놓고도 공천 안 주고 경선 붙이다가 이렇게 한다고 당이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망한 거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이 딱 그 패스를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아하.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좋네요. 이런 거. 저는 아까 이제 대선 주자 3인 연대론 아니면 좀 크게 해가지고 5인 연대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있어요. 뭐 예, 뭐 원희룡 지사님 원 해가지고. 남경필 어쨌든 전 경기지사 얘기도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저는 전에. 근데 이 이론의 가장 큰 그 제가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만약에 그 5명이나 3명을 엮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본인이 나가야죠. 왜 딴 사람을 엮습니까? 아하. 그 정도의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본인이 나가야죠. 완전히 5개 이질적인 상품을 엮어가지고 예.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이라고 하면은 어. 전무후무한 인간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여야도 합칠 수 있겠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하나씩 이제 결단을 내리는 각각 아까 주체들이 결단 내리는 시점들이 있을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왜 3인이 꼭 뭉칠 거라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3인 입장에서는 눈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뒤집어 말하면 예. 둘이 합치면 하나는 무시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눈치 게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야, 근데 약간 저는 그 느낌은 둘이 뭉쳤을 때 하나가 그 둘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우선순위는 있죠. 예. 우선순위. 지금은 우선순위는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유승민이 연대해가지고 뭐 손학규 대표랑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 저는 그 연대도 최종적으로 갈까? 저는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뒤집어 말하면은 그 셋 중에서 왜냐면은 셋은 다 대권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같은 뭉태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대권 경쟁자란 말이에요. 예. 근데 둘 경쟁자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하나 만들고 싶겠습니까? 아, 당연히 3분의 1보다는 2분의 1. 이 판에 하나 죽이고 싶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안유황 연대 시나리오고요. 5인 연대서는 더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아하, 변수를 그렇습니다. 줄이고 싶겠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 한 명만 딱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유승민 그렇죠. 의원만 얘기를 그러면 했죠. 이제 만약에 유승민과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총선판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지금 황교안 1인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총선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대권에 가서도 그렇고 예. 그럼 둘이서 만약에 연다한다 그러면 황교안하고 어느 정도 맞서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하. 그 생각은 당연히 할 거라고 봐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 요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가장 영향가 있었던 그 딱 남는 요런 단어들이 좀 몇 개가 있네요. 역시 그 우리 이준석 의원께서 요거 데이트 폭력이다. 또 이렇게 또 의견을 하나 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근택 우리 변호사께서 요런 또 센스 있는 우리는 야구 보고 있다. 요런 이야기 니들끼리 해봐라.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 앵커님 먼저 얘기하시고 저는 선택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나경원 지금 이제 대표가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견제하느냐도 뭐 어쨌든 뭐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4월 전에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확률은 좀 있겠네요. 그 부분만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게 나오려면. 아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예. 이번에 이제 일본 문제 사태가 생겨서 이 반일 프레임에 작동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 전만 해도 내년 총선을 좀 쉽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한당에서요. 그래서 아마 김용태 사무총장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쉽게 생각한다와 걱정이다라는 인터뷰를 아마 MBC 라디오랑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일본 사태 터지기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태 터지면서 잘못하면 이거 반일 프레임에 걸리면 끝장나겠는데라는 생각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전만 해도 쉽게 봤다는 거죠. 왜? 경제 안 좋아. 예. 외교 꼬여. 야, 그럼 내년에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이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봤죠. 네. 그러니까 야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지역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뭐 통합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찬바람 싱싱 불어오고
당 지지를 안 뜨고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면 뭔가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죠. 그럼 자기 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면 대구 나가서도 서울이든 간에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바른미래당에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간 바른정당 계열들이 장수들을 말하면 사실 맹장들이 많아요. 개개인의 개인기로 지역구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능력자들도 찬바람 쌩쌩 불면 조직의 벽이라는 거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필요성이 생길 거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언제까지 있겠어요? 총선판 놓치면 내년 대선 때 들어올 얘기 없어요. 최소한 아까 이준석 대표 의원 얘기했듯이 안철수계 의원들이 다 비례대표입니다.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와서 지금 이 총선판에서 뭔가 자기 룸을 만들어야 그 다음 대선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보면 찬바람 싱싱 불고 이제 추워야 옷기 입으면서 큰일 났네. 내년 3월에 뭐 하지? 라는 게 좀 생겨야 동력이 생길 거다. 아직까지는 세 세력 다 필요성은 말은 하지만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뼈저리게 좋습니다. 느끼는 과정이 이제 생기면 근데 뭐 또 변수는 있지만 뭐 언제든 변수야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최대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탄 특사. 아하. 자 일단 이번 그 8.15 광복절 특사는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얘기를 광복절 했죠. 특사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또 민주당 내에서 아까 말했던 경선 후보자가 되길 희망했던 사람들 많이 정리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도 한 4-5명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말 성탄절이 또 남았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내년 4월까지는 한 번에 지금 안 해준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 정리하려는 의도도 좀 있었을 겁니다. 출마 희망자들. 일단은 뭐 이제 김태훈 변호사께서는 그런 지금 이제 현재로 따지면 이제 야권에 조금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더 이제 녹일 수 있는. 그래야 아마 동력 그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먼 줄이 타야 된다는 그렇죠. 불변의 진리죠. 그게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하고도 관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른미래당이 잘 나가면 사실은 복귀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바른미래당이 어찌 보면 흔들리고 깨지고 이게 누가 와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타임 딱 복귀할 타임이거든요.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누군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유승민 대표는 현재 안 되는 게 결판이 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쨌든 저희가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드리는 건데 생방에는 이제 생방 시간 다 됐어요 하고 이제 딱딱 끊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뭐 저도 좀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 세 분들 말씀 나누신 게 너무 좋아서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추가 질문을 드렸다가 다시는 추가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만은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서 내주신 제시어로 세 분이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들려주셨습니다.